마켓 무버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의약품은 무엇이었는지 올 한 해 성적표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던 의약품은 어떤 의약품이 될까요? 2024년 탑셀링 프로덕트를 보면 1위는 13개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키트루다가 차지했습니다. 머크의 면역 항암제이죠. 2위는 오젬픽이 자리를 했는데요. 일라이 노보노디스크 당뇨병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3위와 4위, 5위에는 듀피젠트와 엘리쿼스, 빅타비가 이름을 올렸고요. 참고로 2023년 2위였던 휴미라의 경우에는 6월에 특허 만료가 된 이후 2024년 매출액이 38% 감소하면서 10위권 밖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내년도 전망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트루드가 2023년, 24년, 25년까지 매출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28년 하반기에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점은 고려해볼 사안입니다. 2위도 역시 오젬픽이 노보노디스크 당뇨병 치료제로 2위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마운자로와 듀피젠트, 스카이리치가 3, 4, 2, 5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노피의 듀피젠트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질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카이리치의 경우에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5위에 랭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내년 전망은 어떠할까요? 2025년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소수의 제약자들 위주로 편중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2027년까지 예상 매출 성장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이 가능한 업체로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유의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8년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26년 IRA 법안이 시행될 것을 감안했을 때 저성장 국면이 향후 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매출 기여도가 2028년부터나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투자 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간은 다른 차원으로 리레이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를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픽 종목으로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각각 22만 원과 1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내년 업종 계획 세우시고 있다면 참고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좋은 이슈들 그리고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까지 들어왔고요. 관련주들이 특히나 한국 시장이 아니라 사실 양자 컴퓨터는 최근에 미국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자. 매수는요? 신규 매수는 이제 왜 신규 매수를 뭐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성 델타테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오늘 시장에서도 4% 넘게 상승세, 코스닥 8위권까지 올라갔고 오늘 고점이 11만 2,500원대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슬슬 매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 있네요, 똑같이. 매도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지고 있어야 매도를 하죠. 사실 저희 좀 아쉬웠던 게 마켓모버에서 이 기업을 전해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기업을 왜 전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은 네. 신성 델타테크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큰 테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한 5%, 10% 수익 내려고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 100%, 200% 노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5%, 10%도 되게 아쉬운 분들 많아요. 100%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지금 5%, 10%는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마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테마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분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테마주 매매는 배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종목의 어떤 재료 같은 게 업데이트가 추후로 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그동안에 올라간 시나리오를 보면은 뭐 특허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양자 컴퓨터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뭐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나 뭐 디웨이브 퀀텀 이런 기업들의 흐름 따라서 이제 올라갔는데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시세는 이제 퀀텀 컴퓨팅이 대정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2%나 더 올랐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과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세는 퀀텀 컴퓨팅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신 분들은 퀀텀 컴퓨팅이 좀 약간 조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 말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좀 마감이 됐다라는 느낌이 아마 나오겠죠, 시세에서.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주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더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잡았을 때, 뭐 테마주 매매가 나쁘다고는 아닌데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에 이제 있는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참고를 하면서 적정선에서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간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더 나올 게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을 참고를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다 보니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대응하기 쉽지 않은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보니까는 퀀텀 컴퓨팅이 간밤에 51%가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12%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당분간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흐름을 함께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이제 지난 2023년 그리고 2024년 요 사이에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너무 많이 띄웠어요, 주가를.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이제 10,0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이제 18만 원대까지 급등력을 시킨 다음에 쭉 밀렸고, 이번에는 이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 좀 띄우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 11만 원 정도, 오늘 좀 저항으로 부딪혔는데 이 정도 수준부터는 이제 매도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12만 7천 원 정도가 좀 저항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 선에서 12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슬슬 정리 수순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켰던 원인은 일단 뭐 이슈적인 측면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지만 실적도 좀 같이 동반 성장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매출도 같이, 영업이익도 같이 좀 증가가 잘 되면서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제공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외형적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자본 총계는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지금 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 전해드린 건 없지만은 또 매도를 하는 게 사실 이 시점에서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뚜렷하게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만 신성 델타테크 주가 급등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총액 이제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테마주를 대응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